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년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에 김민재 선수를 원한다는 팀들의 리스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강한 팀들, 좋은 팀들의 이름도 들리고 있는데요. 최근 첼시로 이적시켰던 로멜루 루카쿠 선수를 재영입하면서 이적 시장에 큰 화제를 뿌린 강호 인테르 밀란도 김민재 선수를 원한다는 소식이 이탈리아의 이적 시장 전문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기사 원문 내용 그리고 인테르 밀란의 실제 상황, 김민재 선수를 둘러싼 이적 시장의 상황들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투토 메르카토 웹에서 기존에 알려졌던 토트넘의 타깃이기도 한 브라질 수비수 브레모와 피오렌티나의 밀렌코비치 외에 인테르가 원하는 수비수가 있다. 바로 페네르바체의 김민재다라고 기사를 썼는데요. 이 기사 원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밀란 슈크리니아르 영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테르 밀란은 대체 선수를 찾고 있다. 가장 강하게 연결되는 이름은 토리노의 글레이송 브레머다. 하지만 베페 마로타 인테르 회장은 동시에 피오렌티나의 니콜라 밀렌코비치도 목표로 삼고 있다. 투토 메르카토 웹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인테르 밀란은 김민재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있다. 페네르바체에서 올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다. 1996년생으로 나폴리가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현재 이적 시장 가치는 1,500만 유로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본다면 최근의 이적 상황과 각 구단의 상황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평가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페네르바체와 맺고 있는 바이아웃 금액이 1,500만 유로보다 높은데 2,000만 유로보다 낮은 액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이런 이적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진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바이아웃 금액이 본인들의 평가에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액수보다는 조금 비싼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가 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선수들을 쪽으로 둘러보고 다른 이적들을 처리하고 나서 김민재 선수를 이제 데려가는 오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를 지난 시즌에 영입을 했는데 기대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이제 프레스넬 킴펜베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좀 보강돼야 되는 능력이다,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큰 돈을 쓰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킬리안 음바페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확실한 그 의지와 야망을 보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자금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서 인테르 밀란과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슈크리니아르에 꽤 큰 돈을 써서 이제 영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브레머 선수예요. 토리노의 브레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 밀란이 지난 1월 달에도 이미 협상을 해서 데려오기로 어느 정도 확정을 해놓은 상태로 알려졌지만 계속해서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이 인테르 밀란 수비수의 바스토니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브레머의 몸값이 높아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테르 밀란이 무리하지 않은 이적료를 쓰면서 구단의 재정 상황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른 리스트를 보고 있는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가 언급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테르 밀란의 자금 상황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예상하지 못했던 루카쿠의 복귀인데요. 루카쿠 선수를 지난해 여름에 정말 큰 돈으로 이적시킨 이유가 일단 인테르 밀란을 운영하고 있던 수닝그룹 중국에서 큰 위기를 겪었고 사실 그 기업이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중국의 정부가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팀을 잘 꾸려왔고 일단 비싼 선수를 매각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루카쿠의 이적료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1억 1,500만 유로를 썼습니다. 첼시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루카쿠를 데려갔는데 막상 가서 별다른 활약하지 못했고 루카쿠도 인터뷰를 통해서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됐고 첼시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다는 본인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 기자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히얼 위고를 알렸거든요.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합의가 끝났다는 것인데요. 사실 첼시가 구단주가 바뀐 상황 속에서 협상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탄도 받긴 했는데 일단 토마스 투헬 첼시 감독이 루카쿠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해서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손해보는 거래를 하게 됐는데요. 완전 이적은 아닙니다. 임대료 겨우 800만 유로만 받고 루카쿠를 보내주게 됐습니다. 인테르 밀란 입장에서는 첼시에 지난해 1억 유로 이상의 돈에 넘겨놓고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쓸 수 있게 됐는데 물론 루카쿠가 와서 2022-2023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루카쿠의 개인 기록도 좋다면은 400만 유로 정도 보너스를 지급해야 되는 옵션을 넣긴 했어요. 근데 이 400만 유로도 크게 무리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 400만 유로가 나온 근거가 루카쿠가 개인적으로 연봉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통 원 소속팀에서 받던 연봉을 그대로 이제 새로 임대된 팀에서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인테리가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루카쿠가 본인의 연봉을 거의 400만 유로 가까이를 깎으면서 800만 유로로 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합의가 된 거거든요. 게다가 인테르 밀란은 여기서 루카쿠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영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그런 옵션이 없이 이제 데려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한 시즌 잘 쓰고 구단 재정도 잘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밀라노에서 메디컬 테스트가 예약됐을 정도로 이미 뭐 확정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BBC의 사이먼 스톤 기자도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9,750만 파운드로 따졌을 때도 뭐 엄청난 금액으로 첼시에 갔었는데 1년 만에 인테리로 돌아가게 됐다. 파운드로 따지면 690만 파운드의 임대료니까 굉장히 뭐 첼시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첼시에서 루카쿠가 지난 시즌 모든 대회 15골로 두 자릿수 득점을 하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6경기 나와서 8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몸값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펼쳤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경기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졌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몸값을 감당한 팀은 없었지만 본인이 좀 손해도 감수하고 첼시조차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 협상을 하면서 루카쿠를 인테르로 보냈는데요. 자진해서 연봉 삭감까지 했고 사실 이 협상이 좀 난항을 겪기도 했었어요. 베페 마로타 인테르 회장이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지난 월요일에 인테르의 중국 출신 구단주죠. 스티븐 장 회장이 직접 이제 협상에 가세하면서 진전이 됐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테르 밀란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 게다가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리그 우승을 이끈 이후에도 인테르를 떠난 이유가 수닝 그룹이 중국의 경제 문제,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타격 속에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수닝 같은 경우에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이제 챔피언을 차지했던 장수 수닝을 해체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했었고, 지금 뭐 기업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단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고 오히려 구단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테르 밀란이 중국 구단주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런 자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을 영입하는 것보다는 매각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루카쿠를 비싸게 팔고 싸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루카쿠가 오게 되면서 디발라 영입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벤투스와 계약이 만료된 이후 디발라 선수가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는데 이 선수를 인테르 밀란이 영입해서 루카쿠가 떠난 이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과정 속에 베테랑 공격수 에딘 제코가 잘해왔지만 이 선수가 좀 나이가 있고 이제 이 선수가 나가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디발라를 데려와서 이제 라우타로와 디발라를 투톱으로 쓴다 이런 좀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루카쿠가 오게 되면서 원래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던 라우타로와 루카쿠를 통해서 투톱을 구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굳이 디발라 영입이 절실해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발라를 싸게 쓸 수 있는 상황, 게다가 디발라가 만약에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서 많은 팀들이 원했다면 몸값 경쟁, 연봉 경쟁, 계약금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심들이 안 따라 붙다 보니까 인테르가 주도적으로 디발라와의 협상을 잘 풀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우리가 루카쿠를 사고 나서 재정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되니까 기다려, 홀드를 할 정도가 된 겁니다. 디발라 입장에서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인테르가 루카쿠를 영입했고, 그렇다면 디발라를 영입하기 위한 연봉 준비를 위해서 다른 선수를 매각하고 진행하겠다, 좀 기다려라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인테르 밀란은 수닝그룹의 위기 때문에 중국 쪽의 스폰서도 다 떨어졌고 구단의 운영 자금조차가 부족해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럽 축구연맹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적 페어플레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을 규정을 준수해야만 징계나 승점 상관 문제 없이 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올여름에 장부를 맞추려면 6천만 유로 정도의 자체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테르 밀란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수비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를 팔겠다, 토트넘이 6천만 유로를 주면 매각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바스토니 본인이 안 떠나겠다고 해서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본인이 남아서 난 인테르에서 뛰고 싶다 해서 무산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인테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게다가 루카쿠까지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돈을 썼고 여기에 디발라까지 품으려고 하고 다른 포지션에 영입까지 되려면 여러 명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는 선수 한 명만 내보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아직도 바스토니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인테르가 원했던 다른 선수를 충분히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마지막 순간에 바스토니를 또 팔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토트넘도 다른 포지션의 보강이 빠르게 지금 4호 영입이 안 되는 이유가 바스토니를 기다리고 바스토니의 상황에 따라서 자금을 어디에 더 많이 써야 될지, 바스토니를 영입하게 될 경우에는 수비수 영입에 6천만 유로 가까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적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인테르 밀란이 바스토니를 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밀란 슈크리니아르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고 나이도 바스토니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즉시 전력감의 선수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꽤 큰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려 6천만 유로의 옵션 제한을 이제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오퍼를 했는데 인테르 밀란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것을 밀고 당기기에 가까운 상황이고 이제 인테르 밀란 측에서는 8천만 유로를 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에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은 사실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슈크리니아를 내보내고 한 3천만 유로 정도로 영입할 수 있었던 브레머를 데려와서 대체하겠다. 이것이 인테르 밀란의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이 슈크리니아를 기대한 만큼의 금액으로 팔지 못한다면 이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브레머 선수의 몸값이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유로 수준이었다가 토트넘이 영입 전에 가세하고 많은 유럽 팀들이 원하는 상황이 되니까 토리노 입장에서는 4천만 유로까지 가격을 올렸다가 최근에는 5천만 유로까지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인테르 밀란 입장에서는 6천만 유로 수익을 마련하고 더 싼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슈크리니아를 6천만 유로에 판다고 하더라도 브레머를 5천만 유로에 사야 된다면 원했던 장부의 그 액수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브레머보다 싼 선수를 찾아야겠다라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의 이름이 나온 것이죠. 일단 브레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1-2022 시즌에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았고 1년만 더 이탈리아에서 뛰면 이탈리아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탈리아 국가대표까지 될 수 있고 유럽 무대에서 논 EU 비유럽연합 선수 쿼터에서 이제 해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의 또 이적 시장에서 가치라든지 개인적인 뭐 조건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브레머 선수가 웬만하면 이탈리아에 남고 싶어하고 토트넘보다는 인테르 밀란으로 이적하고 싶어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토리노에서 원하는 이적료를 맞추기가 어려운 인테르 예상이 된다면 인테르 밀란은 계약 기간이 역시 1년밖에 남지 않은 피오렌티나 수비수 밀렌코비치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영입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까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나가는 경우에는 뭐 3백의 모든 라인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오른발을 쓸 수 있는 선수로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바스토니가 안 나가는 상황이니까 왼발잡이 센터백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브레머나 밀렌코비치나 김민재 같은 선수들 달려들면서 전투적으로 뛰어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바스토니가 또 남는다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비 라인의 커버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인테르 밀란이 김민재 선수를 후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영입 협상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김민재 선수는 국내 재활을 마치고 페네르바체에 합류를 했습니다. 조르제 제주스 감독과 함께 프리시즌을 보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팀들보다 일찍 시즌을 시작하는 챔피언스리그 예선전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다른 유럽 팀들의 선수 이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퍼가 어느 팀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팀들이 김민재 선수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공식 오퍼가 와서 협상이 열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조건 정도를 타진하고 개인적인 상황 정도를 타진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레터가 온 적이 없는데요. 현재 이런 관심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원하는 팀들은 이탈리아의 나폴리라든지 잉글랜드의 에버튼 같은 팀들이고 최근에 이제 베이징 거안에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했던 로거 슈미트 감독이 부임한 포르투갈의 명문 클럽 벤피카라든지 수비 보강이 절실한 프리미어리그 팀 브라이튼의 호브 알비온 같은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쥘쿤데도 나갈 거라고 하는 세비야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재정에 문제가 있는 인테르 밀란 같은 팀들도 엮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팀들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상황이 진전될지 한준TV가 현지 보도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팩트체크하고 최신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이적 시장 한준TV의 이적 시장 전문 콘텐츠인 트랜스퍼 H의 최신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